선생님이 시간을 다 쟀는데 우리 이어서 한번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답변이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봤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나왔던 내용이 몇 페이지였죠, 여러분? 네, 맞아요. 페이지 18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질문은 어떻게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어떻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입니다. 자, 이 답변 이후에 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떤 후속 질문을 했었죠? 한번 교과서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후속 질문의 내용은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후속 질문은 소방관이 되는 다른 직업은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찾았을 테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무 소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보거나 소방직 공무원 공개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적을 수 있겠죠. 의무 소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나 소방직 공무원 공개시험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라고 했죠? 맞아요.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때였죠.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나가야 하는데 이런 허위 신고로 출동이 나가서 정작 출동이 나가야 하는 현장에는 많은 인원이 출동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힘들었던 때는 언제라고 했죠? 네, 맞아요. 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태도였나요? 무관심한 태도였나요?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였죠. 자,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신문의 진로 탐방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용을 선정할 때의 그 기준은 면담의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 면담의 목적이 뭐였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죠. 자, 그러면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면담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중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질문들을 선정하면 될 거예요.
자, 면담하기 과정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답변들이 무엇이 있었을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2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한번 면담 목적에 맞게 내용을 선정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랑도 본문을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틀리는 것보다 열심히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질문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죠. 선생님이 30초 정도 더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무엇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소방관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소방관이 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방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충분히 필요하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방관 일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때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조언 같은 게 조금 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개인의 경험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목적을 고려했을 때에 이 질문은 기사에 실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었죠. 이 조언도 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 소방관의 업무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소방관이 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소방관에게 필요한 능력, 마지막으로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걸 물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다 적어 보았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면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조건을 고려하여 신문에 부제를 작성해보자 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부제가 뭐냐면은 신문에서 제목을 보충해주는 소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면담의 목적을 고려해야 되고 정리한 면담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면담의 목적이 뭐였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면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 학교 신문에서 소방관이 궁금해요. 이 부분은 제목에 해당하겠죠. 자, 지난 토요일 세모 소방서에서 땡땡 소방관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문에 해당하겠죠. 자, 제목, 본문 이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게 부제입니다. 자, 부제는 제목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부제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제에는 면담의 목적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담의 목적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정리한 면담의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각자 이 부제를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제목을 보충할 만한 부제가 무엇이 좋을지 이 조건을 고려하여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지은 부제는 선생님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부제를 생각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각자 부제를 생각해서 부제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면담 내용을 반영을 해야 하니까 앞에 정리한 내용을 찾아봐도 좋고 자, 다양하게 부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이 부제를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제도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헌신과 열정을 가진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재난 현장의 수호천사 이렇게 부제를 지어도 될 것 같고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수호천사 선생님이 수호천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 단어 외에도 다양한 참신한 표현을 써서 부제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잘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부제를. 자, 부제를 잘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30초 정도 시간을 더 주도록 할게요. 혹시 부제를 벌써 다 지은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 본인의 짝꿍도 다 부제를 지었다면 한번 짝과 서로 지은 부제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부제를 지었는데 내 짝꿍은 어떤 부제를 지었을까? 이렇게 서로 참고해보면서 서로의 부제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부제를 지어보도록 해요. 자, 충분히 시간을 선생님이 준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부제를 다 짓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까지 부제를 지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주변 인물 면담하기라고 써있어요. 주변 인물을 면담할 때 주변 인물을 면담하는 이 활동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싶어서 활동을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 한번 화면을 집중해서 볼까요? 우리가 주변 인물을 면담하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소 추상적이고 주변 인물 누구를 면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 반 최고 괄호와 면담하기라고 써 있어요. 과연 이 괄호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반 최고 무엇과 면담하기. 바로 우리 반 최고 전문가와 면담하기입니다. 선생님, 저희 반에는 전문가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반에 34명이 있다면 34명이 모두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반에서 전문가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반 최고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들의 특별한 면담, 우리 반 전문가 찾기라고 써있죠. 우리는 그냥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면담을 할 거예요. 자, 전문가와 면담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자, 먼저 우리 반 피구 전문가 김피구. 만약에 우리 반에 피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피구 전문가예요. 자, 또는 우리 반 배그 전문가 이배틀. 만약에 우리 반에 배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배그 전문가예요. 피파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피파 전문가 이피파. 그리고 롤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롤 전문가.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반 성실함 전문가 박성실. 정말 우리 반에서 늘 숙제도 성실하게 해오고 뭐든지 성실하게 해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성실함 전문가예요. 자, 이 외에도 만약에 우리 반에 글씨를 잘 쓰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손글씨 전문가. 우리 반에서 봉사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봉사 전문가. 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친구들을 늘 재밌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웃음 전문가라고 선정할 수 있겠죠. 또 이 친구가 청소를 하면은 그 구역이 늘 깨끗해져요. 그러면 우리 반 청소 전문가 이렇게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뭐가 좋을까요? 운동 전문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리 반 부지런 전문가. 늘 지각하지 않고 예비종이 치면은 교실에 잘 들어와 있어서 부지런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반 부지런 전문가 또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에 34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34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 전문가를 한번 찾아볼 텐데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은 우리의 면담은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면담의 목적은 정보를 수집하는 면담인 거예요. 자, 우리 면담의 목적은 다 같이 일관적으로 정보 수집이라고 설정해 놓을게요. 우리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가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최고 지각왕, 우리 반 최고 규칙 위반자, 우리 반 최고 장난꾸러기, 우리 반 최고 말썽쟁이 이런 전문가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꼭 전문가는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대 사람의 만남, 친구끼리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면담을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현준이 모둠의 친구들이 면담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쓰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사전에 양해 말씀도 구했죠. 이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은 면담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기분 나빠할 면담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인신공격을 하는 질문이라든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어서 친구가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면담은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었죠. 그 과정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면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면담을 뭐 해야 하죠? 잘 면담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이에요. 근데 이 면담 목적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봉사왕의 봉사 비결을 알아보자. 우리 반 피구왕의 피구 실력의 비법을 알아보자. 우리 반 손글씨 전문가의 손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반 성실 전문가의 성실하게 생활하는 비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면담 목적을 이렇게 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면담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면담 대상자는 꼭 어디서 정해야 되냐면은 우리 반에서. 자, 다른 반 가서 면담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하는 활동이니까 전문가는 꼭 우리 반 내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면담 대상자는. 아셨죠? 세 번째는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면담은 한 사람에 대해서 1회만 가능해요. 만약에 A라는 친구에게 33명이 다 면담을 요청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A라는 친구만 대답을 33번 해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면담을 하는 동안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까 A라는 친구한테 한 명이 면담을 요청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면담을 A라는 친구한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 다음에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여러분? 면담 준비하기가 1단계였어요. 2단계는 뭐였죠? 다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나요? 2단계는 면담 질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면담 질문을 마련할 때는 꼭 면담의 목적과 면담의 대상자를 고려한 질문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면담 목적 뭐였죠, 여러분? 면담 목적은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자, 전문가인 대상자에게 해당 영역의 전문가에게 어떤 정보를 얻을지를 고려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면담 과정에 따른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면담을 진행할 때 면담 과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었죠. 먼저 시작, 그 다음에 진행, 마무리 단계를 거쳤어요. 다 기억나죠? 자, 우리 시작 단계에서는 안부를 묻는 질문을 했었고, 안부 묻기 진행 단계에서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했었어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죠? 맞아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단계는 면담 대상자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은 없는지 꼭 검토해 봐야 돼요. 자,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전문가에게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건데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런 질문은 면담 목적과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속 질문을 생각해 놓으셔야 해요. 자, 후속 질문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질문이 너무 답변이 간단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후속 질문을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련한 질문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후속 질문은 뭘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놓으면 면담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활동 잘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교과서로 와봅시다. 교과서 191쪽이죠. 자, 주변 인물을 면담해보자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주변 인물은 누구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반의 최고 전문가이죠. 우리 반 최고 전문가. 자, 그래서 면담 주제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신의 주변 인물을 이해한대요. 이 주변 인물이 누구죠? 우리 반의 최고 전문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둠의 면담 주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작성하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봉사왕의 봉사 비결을 알아보자. 혹은 우리 반 피구 전문가의 피구 실력의 비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주제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둠이라고 써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없어서 모둠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개인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담 주제를 작성하고 주제를 정한 까닭까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 여기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요. 우리 반의 전문가. 어디서? 다른 반 아니고 우리 반에서 선정하도록 해요. 면담 대상자로 선정한 까닭은 만약에 피구 전문가라면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는 걸 봤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피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피구 전문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교과서 191쪽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에는 191쪽을 모두 완성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있을 때 함께 요청해 보도록 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는 191쪽을 꽉 이렇게 작성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종이 칠 때까지 191쪽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원격 수업을 듣느라 우리 1학년 친구들 고생하였습니다.